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돈이 되는 지역을 선별하는 조건 5가지 하고요. 돈이 되는 땅을 구분하는 조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되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지역에 선별하는 기준들, 돈이 되는 땅을 구분하는 기준들, 조건들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직 정립이 좀 잘 안 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좀 상세히 하기보다는 아주 큰 맥락으로 5개, 4가지 이렇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돈이 되는 지역이에요. 먼저 지역을 선별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을 사야 할까 분명히 많이 공부하고 계실 거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이 될 지역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사는 지역이 나랑 가까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가까운 지역이 아닌 개발이 될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도 각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장 동력으로 국가에서 국가의 과제로 삼아서 개발하는 국책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들.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첫 번째 선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대에 맞춰서 어떤 지역을 선별을 해야 하냐면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개발되는 모든 지역은 스마트 도시로 개발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가 스마트 도시로 직접 진두주의해서 개발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돈이 되는 지역은 시대에 맞는 지역을 선별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는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을 투자해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경제도시냐, 기업들이 투자하는 생산이 되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제도시냐 아니면 행정수도냐, 생산이 아니라 소비도시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투자는요 경제도시에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더 잘 알다시피 경제도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기업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해내서 인구 유입이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지역이 경제도시인지 그냥 뭐 신도시 하나, KTX 하나 생긴다, 뭐 티코노밸리 하나 생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시인지 투자 지역 전체가 아니면 그 소비도시인지 행정수도 같은 행정도시인지 생산도시인지 경제도시인지 요거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하고 여러분 뭐 답은 더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도시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도 국가가 이해하면 경제수도로 만드는 곳, 경제 특구보다 더 큰 게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지금 미래 시대의 트렌드가 뭐냐면 전 세계가 생산을 하기보다는 관광 산업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이 훨씬 앞으로 시장에서 더 크게 좌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시장들도 시대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도시이면서 국제관광도시를 특히나 국가가 개발하는 관광도시가 있는 그냥 지자체에서 만든 관광도시가 아니고요. 국가가 국가를 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가 사업을 운영해서
돈을 마련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걸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가 사업으로 국제 관광지를 만들면서 국제 경제 도시를 만드는 그 지역이 어딘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관광지만 있어서는 또 꼭 리스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경제 도시면서 국제 관광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국가가 그런 경제 도시를 만든다 해도 중요한 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물류 인프라인데요. 물류 교통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을 해야 돼요. 항만만 있어도 안 되고요. 공항만 있어도 안 되고 철도만 있어도 안 되고요. 도로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항만과 공항, 항만과 철도가 같이 있어야 하고 공항과 도로도 모두 다 완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 네 개가 동시다발로 개발되는 지역을 선별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 선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역을 선별할 때 내가 아는 곳, 누구한테 들은 곳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한 만큼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얘기를 드리면서 이 다섯 가지, 네 가지에 대한 그 내용을 꼭 체크하시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역세권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관점에 관습 같은 그 투자 방식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대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투자 방식, 부동산이나 땅에 투자했던 기존 방식에 자꾸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그게 나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에 맞게 숲세권과 강세권에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한다고 하면 이제 대학교 근처의 상권들의 보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이제 대학교 상권들이 많이 희미해진다라는 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그 정도 체크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돈이 되는 땅 4가지 조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되는 땅. 자, 땅이 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얘기를 드리는 것만 그래 맞아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의 미래를 조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개발된 지역이 돈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돈이 될까요? 그렇죠. 개발이 될 지역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 때에는 건물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이런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개발될 지역이 돈이 되는데 그 지역도 뭐 이렇게 헐고 싸게 나왔으니까 뭐 다시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제가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정말 잘하려고 하면 개발회사, 건축회사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답 나오세요. 내가 개발회사의 입장이라면 어느 땅을 사겠는가 이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특히 개발이 된다고 하는 거는 개발이 된 지역보다는 개발이 되는 땅, 또 설명을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요점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개발된 땅이 아니라 개발될 지역. 그래서 개발될 지역의 특징은 어떻게 보냐, 논밭, 전 이런 걸로 돼 있지요. 뭐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아요. 뭐 죄송합니다. 그 면사무소, 은행, 뭐 상업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예외적으로 현재 도시인권이면서도 아직 개발이 다 되지 않은 곳을 추구해서 신도시와 연결해서
뭐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 그러니까 이게 개발지마다 사례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례를 다 저는 예외적인 거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좀 구분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개발될 지역을,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을, 허가해 놓은 지역을 투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에 돈 되는 땅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야 돈이 되지, 건물이 안 올라가면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올라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도시 중심권이잖아요. 근데 개발된 지역은 도시 중심권이 보이죠. 현 도시는, 현 시가지는 다 보이는데 앞으로 신시가지가 될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 입지를 찾아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 입지를 찾아낸다고 하면 그건 이제 교통망을 보고 도로망을 보고 아는데요. 그 입지를 찾아내면 그게 아주 노린자 땅인 거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건축이 할 수 있는 땅,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시 외곽지가 아니라 도시 중심권에 있는 땅. 그러니까 용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거고요. 제가 입지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요충 도로가 에워싸고 있는 한 가운데 중심권에 요충 순환도로를 붙어 있는 그 도시를 구도시가 신도시를 순회하는 순환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아주 최고의 노른자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또 제가 이 정도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많이 보시게 되면 계속 보다 보면 보일 거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면 제 영상을 쭉 이어서 보면 제가 뭐 예시를 다 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답도 내놨고 질문도 다 드렸고 기준도 공식도 지금 다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 제 영상을 봐도 충분히 저는 기준과 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식과 공식과 조건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을 본인들이 찾으시면 되고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길은 도로요. 땅은 그냥 땅이로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분들은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어서 빨리 오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입지를 못 보기 때문에 입지는 요충도로 순환도로 안에 에워싸고 있는 도시 중심권에 용도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예요. 도시 중심권에 있는 땅을 선별을 해야 하고 그 도로는 요충 순환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핵심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땅이다. 요거가 이제 핵심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 뭘 보냐면 용도라도 그러면 확인을 하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도심을 보면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구도심을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시 중심권 번화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땅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한데 대부분 개발지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땅은요. 논밭에 그냥 평화에 아무것도 없고 길만 있는 상황이고 그 길들이 현행 도로들도 이제 그 계획도로로 해서 증설되는 그런 도로들도 계획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 볼 때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논밭에 길인데 보통 그렇게 신시가지는 그렇게 형성이 되죠. 볼 때는 그런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답사를 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게 되는데 용도를 띄어서 용도를 보시게 되면 그게 도시지역 땅인지 도시 외곽지 비도시지역 땅인지 정확히 토지이용계획원에 나와 있고요. 그 용도가 또 나 있어. 건축 용도는 지금 현재는 논답으로 쓰고 있다. 전답으로 쓰고 있다. 논이나 밭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논밭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아래 용도를 보면 건축 용도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
보통 신도시 개발 계획을 이렇게 투자할 때 보시잖아요. 거의 일종 일반 주거로 많이 허가를 해놨죠. 핵심 뼈대만 해놨어요. 솔직히 신시가지가 평소에는 아주 요충도로에 뼈대만 축으로 쭉 해서 일종을 한 블럭 정도의 그 거리만 허가를 보통 해놔요. 더 이상도 해놓지 않고. 그런 걸 보고 어떤 지역의 도로를 망을 보고 도시가 형성된 모양을 보고 그 조건들을 보면서 입지를 추려내는 거거든요.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또 업무와 상가들이 밀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로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전문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저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면 선택에 결정에 도움이 되면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전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어서 오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기준들을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하고 개발지만 하지만 전공으로 하지만 전문으로 하지만요. 제가 처음에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과연 알겠는가 정말 생각해보면 진짜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하지만 이 모든 얘기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상황들을 과연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땅을 온필지로 사는 것들은 중요하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갖다가 개인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상담을 하루에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전화 상담부터 방문 상담까지 이렇게 매일 해요.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게 있어요. 저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인갑다 저 말인갑다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면 이 말인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 또 SNS도 좀 관심이 있어서 SNS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제가 심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제 내 팔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인성과 그 뇌의 기능을 통한 건강까지 이렇게 케어하는 일들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더 이제 좀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피크고 아주 핫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예 제가 여기 집중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꿈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자네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자네가 발달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포괄적인 전체의 숲을 보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이런 나무들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너무 이상적인데 이게 자아내가 많이 발달된 분들은 그 습관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포괄적인 생각보다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꼭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향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네가 발달된 사람들이 되게 즉흥적이고 조금 이렇게 뭔가 산만하고 분노, 화를 빨리 내고 빨리 줄여들고 이런 게 좀 심해요. 근데 이게 우뇌를 대부분 오른쪽 손을 쓰기 때문에 우뇌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내 훈련을 통해서 우뇌까지 발달을 시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던 이런 정서적으로 막 상당히 불안하고 막 아이들 정말 많이 움직이잖아요. 막 그런 아이들 정서 장애 같이 이렇게 ADD나 뭐 ADH 이런 판정받은 아이들 특징들이 뭐냐면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뇌가 같이 발달이 고르게 자우뇌 가장 이상적인 건 자뇌와 우뇌가 고르게 발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뇌가 막 발달할 때 엄마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내가 항상 생성될 그 시기에
고르게 자네 운해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폭넓게 아주 이상적인 뇌를 가져서 아주 좀 풍요로운 선택들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선택들,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운해가 발달이 되게 되면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좀 약간 예술하시는 분들이 좀 이쪽에 많이 운해가 발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네와 운해가 고르게 되게 되면 디테일하게 보면서 또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이상적으로 생각도 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분들 만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저도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면서 정말 손에 꼽아요. 자네 운해가 균형을 맞춘 분들 만나기가 정말 손에 꼽아요. 그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전체를 못 보고 하나하나만 들은 것만 기억하고 이해한 것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뇌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래서 전체 숲을 못 보고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건가? 뭐 KTX 하나, 역사만 하나만 보고 뭐 어느 지역의 신도시만 하나 보고 이 전체 숲을 봐야 하는데, 항상 더더구나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또 했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더욱 숲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건 이해를 하지만 어렵지만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될 동안에 타이밍상 안 될 때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그 정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투자라면 확실성이 그만큼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돈이 되는 지역은요,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첫 번째는 국가가 개발하는 국책사업부에서, 그것도 경제도시에서 국제관광지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시대에 맞는 스마트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는 스마트 도시 지역의 땅을 확보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수 좋게 물류 기반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반드시 항만이 있어야 하고요. 항만과 철도는 같이 붙어 다녀야 항만의 역할을 효율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항만만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항만과 철도 같이 있어야 하고, 공항이 있고 철도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별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팔타임 수요자들이 몰려올 때는 역세권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세권, 수세권에 더 집중하셔야 한다는 이 5가지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만 요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이런 조건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돈이 되는 땅의 조건은 개발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는 거,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현재 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시가 아니라, 현 도시가 아니라, 현 시가지가 아니라 앞으로 신시가지가 들어가는,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엔 현재는 논밭, 전 이렇게 논하고 전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용도상으로서는 일반 주거로 보통 허가를 많이 해놓습니다. 신시가지는 이 정도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허가가 돼 있다라는 거, 그 땅을 보시면 되고, 입지를 보시는 방법은 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면사무소 같은 거, 뭐 은행, 소방서 이런 지역은 이미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개발이 안 된 지역 같이 보이지만 그 지역도 도시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 벌판의 일반 주거지를 활용해서 건축을 하는 걸 좋아하지, 선호하죠. 그 이유는 뭐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철거 비용, 민원부터 엄청난 비용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벌판의 논밭에 지금 현재는 논밭으로 쓰고 있고 일반 주거가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요충 순환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산다라는 거. 그 요충 순환도로가 에워싸고 있는 도시에 신도시가 생기는 곳에 중심권이 될 수 있는 인구와 상업과 업무가 밀집될 수 있는 그 입지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입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하는 게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원을 띄워보시기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비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고 도시 외곽지의 비도시지역 땅은 국가가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지에 비도시 지역을 허가를 용도를 구분해놨다라는 것을 정확히 의도와 목적을 아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개발이 되는 땅 그리고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권, 인구 밀집권, 상업이 밀집돼 있고 초밀집으로 업무랑 상권이 다해서 번화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기준이 좀 이렇게 되나요? 요즘에 뭐 목포부터 뭐 당진, 뭐 평택, 화성 뭐 이런 데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곳이 과연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제가 금방 설명이 드린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냐? 국가가 개발하면서 어떤 전문가들 뭐 그냥 대기업 하나만 기업이 들어가는 곳은 답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반영하지 않은 그 전에 3차 산업 시대에 자꾸 기준을 해서 대기업의 기준을 맞춘데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그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게 대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변화에 맞춰서 선별을 하는데 그냥 옛날 고정관념으로 자꾸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묶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 시간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고요. 거기에 저의 이런 그 노하우와 경험과 제가 엄청나게 수업료를 주고 이렇게 투자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지금 2020년도 23년도까지 정말 국가에서 2020년에 땅의 보상을 45조를 푼다고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 때 바람 불 때 같이 발맞춰서 가시는 게 아주 안전하고 확실하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020년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2020년도에서 2023년도를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는 분들은 가슴 떨려서 하루하루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천년에 한 번 오는 그 시기가 지금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소액을 갖고 있는 분은 2020년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하루하루가 기회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안정된 삶 그리고 행복한 평안한 삶을 인생을 위해서 항상 최선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